아이가 말이 또래보다 느린 것 같은데 병원으로 바로 가서 평가를 받아야 할까요? 요즘은 늦게 튼다고도 하던데 신경 쓰입니다. 네. 이건 제가 답하나요? 네, 박준성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게 뭐 나이나 개월 수는 없네요. 이건 좀 네.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요거랑 또 준비됐던 질문도 되게 좋은 것 같아서요. 요거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준비된 질문은 답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느린 것 같다라고 할 때 반드시 가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좀 과한 것 같고요. 그래도 좀 기다려보세요 라고만 얘기를 하는 것도 좀 과한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 가운데 어디에 이제 적절한 답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주변에서도 좀 말이 느리다는 얘기가 좀 많이 들어오면 그때는 이제 가서 평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내 생각으로만 좀 느린데 라고 만약 느껴지시는 상황이라면 부모님의 불안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약간 몇 개월 정도 좀 지켜보시고 말이 조금 빨라지고 이렇게 트이는 게 있는지 좀 지켜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굉장히 다급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방치할 것도 아니죠. 그렇게 이제 좀 잘 지켜보시면 좋겠다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준비됐던 질문 좀. 예. 네. 다음 준비된 질문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전 질문도 양육 관련 질문인데요. 떼 쓰는 아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질문 내용. 4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떼를 쓰기 시작했어요. 부모가 반드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훈육법의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박준성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이게 되게 많이 질문하시는 거라서 제가 이 말씀은 꼭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이 될 때까지 계속 요구를 반복하는 걸 말합니다. 이와 비슷한 걸 부모님도 해요. 너 손 씻어, 뭐 밥 먹어 라는 말을 부모의 요구가 들어질 때까지 그 말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는 부모가 떼쓴다고 하진 않죠. 그때는 잔소리한다고 표현하는데 행동주의적으로 보자면 원리는 똑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질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반복한다 이건데요. 이럴 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방법은 이렇게 됩니다. 1단계에서는 이제 판단을 내려야 돼요. 이거를 내가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얘가 딱 보면 아시거든요. 얘가 이걸 계속 원하겠구나라는 거를. 그러면 판단을 3가지로 내립니다. 3가지 갈래가 있는데, 하나는 허용. 이거 그냥 그래 뭐 해줄 수도 있지 해가지고 바로 해줄 거냐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조건을 거는 거예요. 요거 해주면 뭐뭐 해줘. 그럼 네가 원하는 거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 네가 손을 씻고 오면은 네가 원하는 간식을 줄게 뭐 이런 거겠죠. 어린이 버전은. 청소년 버전에서는 네가 주말까지 학원을 빠지지 않고 잘 가면 네가 원하는 주말에 뭐 찜질방 갈 수 있게 2만 원 줄게 뭐 이런 거죠. 조건을 거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암만 생각해도 이건 해주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된다면은 이건 안 될 것 같아 라고 딱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3가지가 내가 일종의 약속을 하는 거거든요, 아이한테. 그래서 이 약속을 그 뒤까지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만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요. 이런 판단을 했으면 들어주기로 했으면 들어주고, 안 된다고 했으면은 애가 그 뒤로 수백 번 골백 번을 졸라도 그걸 안 해주고 버티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때 굉장히 힘듭니다. 1달, 2달을 갈 수도 있거든요. 엄마 스마트폰 사줘. 엄마 스마트폰 사줘. 엄마 스마트폰 이러면서 막 울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버티는 게 어려운데 그래도 내가 이거를 버티는 게 중요합니다. 그때 버틸 때 요령을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예, 좀 소리가 나오는데요. 예, 아주 리얼 타임이라는 걸 아실 수 있죠. 예, 소리가 아니라 그 아이가 막 그 요구를 반복해서 하더라도 엄마 스마트폰 해도 엄마 스마트폰 그래도 엄마 스마트폰 에이 이런 식으로 반응은 짧게 그렇지만 분명하게 내 의견을 밝혀주시고 그 뒤에도 이게 그대로 약속이 지켜진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것, 체험하게 해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애가 다음부터 졸라도 엄마가 한 번 아니라고 그러면 끝까지 아니구나 라는 거를 얘가 이제 엄마 말을 믿기 시작해요. 그래서 때 쓰던 애도 좋아지고요. 때를 쓸 수도 있는 애가 이제 때를 점점 안 쓰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때를 쓰는데 이게 그 말씀하시는 내용을 실천을 하려 그러면 이제 그게 100%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어떤 거는 했는데 내가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때를 쓰고 넘어가면 안 되는데 하고 또 다음에 또 하고 그러다가 정말 참았어도 한 번 넘어가고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이게
지금 이제 그게 약간 뒤섞인 상황인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어떤 거는 들어주고 어떤 거는 안 들어주고 지금 이 상태인데 지금부터라도 그러면 어떻게 실천을 하는 게 좋은지 그거에 대해서 질문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가 떼를 쓰면은 우리는 두 가지 선택밖에는 머릿속에 안 떠오릅니다. 들어줄까 말까. 이 두 개밖에 안 떠오르는데 사실 이 두 개로 가면 안 돼요. 이런 망해요.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선택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안 들어줘도 끝까지 안 들어주는 선택이 있다는 거고 들어줘도 바로 들어주는 것과 3분, 5분 기다리다가 들어주게 하는 것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이 중간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여기에서 내가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래가지고 안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들어주는 경우가 있고요. 너무 귀찮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런 경우가 있고 알았어 들어줄게 말은 하는데 사실은 안 들어주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런 경우는 많은 부모님들이 표현하시는 예들인데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반복되면 아이는 부모가 처음에 안 들어줄게 라는 말과 들어줄게 라는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내가 한 말을 애가 믿지 않고 될 때까지 조르는 아이를 이제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의지의 한국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키우고 싶으시다면 내가 내 말의 약속을 잘 안 지키면 돼요. 근데 이건 역설적인 거죠.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주기로 했으면 들어주는 약속을 지키려 하고 안 들어주려 했으면 안 들어주려고 가급적 지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안 지켜질 수도 있다는 건 나도 이 약속을 어길 수도 있다는 거는 스스로에게 너무 완벽하게 요구할 필요는 없어요. 그걸 너무 완벽하게 스스로에게 눈높이를 같이 하다 보면 어머님이 스스로 우울해집니다. 내가 그걸 잘못해서 애를 이렇게 잘못 망쳤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너무 자책할 필요도 없고 이 아이는 왜 이래 그러면서 너무 아이를 미워할 필요도 없고 다만 내가 한 말에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이제 제가 권장하는 태도고요. 약속을 뭐뭐 하면 뭐뭐 해줄게 라고 아까 조건했다고 그랬는데요. 그 조건이 지금 너 지금 한 시간 동안 네가 기다리면 내가 이거 해줄게 그랬는데 얘가 안 기다리고 계속 졸랐어요. 그럼 이거 들어줘야 돼, 안 들어줘야 돼요? 이 질문도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럴 경우에 이제 애매해지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런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나름의 방법을 또 선택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 번 동생을 지금부터 때리지 않으면은 너 저녁에 뭘 줄게 라고 게임을 10분 하게 해줄게 그랬는데 때렸어. 그러면 이건 안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얘가 때리려고 하다가 그래도 약간 애는 썼어. 조금 살짝 건드리기만 하고 때리진 않았어. 그러면 그래도 네가 애를 썼네. 그러면은 10분 줄 거를 3분만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아이가 노력한 부분이 있다면 그걸 약간 배려는 해줄 수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역시 균형 잡힌 양육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뭐 아니면 도가 아니라 중간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다는 거죠.